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서 윤소아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 176인 중 159인의 찬성으로 마침내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거대한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의 흐름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이로써 내년 7월 대한민국 최초의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었는데요. 역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조국 전 장관 청문회에서 한 짓거리를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사악하고 치졸하기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를 시작한 청문회는 보는 내내 분노를 느끼게 했는데요. 이들은 답이 없습니다. 국회 퇴출만이 답입니다. 아드님은 미군 부대 지원해서 복무를 했더라고요. 가주사에 근무했죠. 네. 2017년도에 근무할 당시에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적 있죠? 없습니다. 없어요? 문제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요?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를 하지 않으니까 부대 내에서 복귀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만 더 연장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고,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 불가하다고 빨리 복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았죠. 유일하게 검찰총장만이 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법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윤석열 총장이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이 이걸 안 하는 거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를 통해서, 사법 통제를 통해서,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검찰권 행사 전체가 지금 헌법의 노선으로부터 이탈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인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준비에 주력하며 정중동 행보를 보여왔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헌법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지휘 감독해 나가겠다며 검찰을 향해 강한 권한 행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사권과 감찰권을 넘어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뜻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같이 검찰이 정부 통제에 벗어난 독자적 수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 조직을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옹호를 중점에 두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오늘도 국회에서 논의될 줄로 사료됩니다. 아마도 공수처법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제가 만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해서 지휘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그 시기나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다. 추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즉각 검찰 인사를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계획이 있는가란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질의에 일단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취임하더라도 인사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하지 않겠다고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답했는데요. 인사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신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박 의원이 질문을 뒤집어 총장 등 소위 문제가 되는 수사 담당 검사들 인사하겠구나 해석해도 되겠냐고 묻자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서와 같은 답을 내놓았는데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추 후보자는 대답할 수 없지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느냐고 이어진 질문엔 협의가 아니라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검찰 인사에 대한 윤 총장의 영향력 자체를 애초에 차단하겠다고 하는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28기에서 30기 검사들에게 인사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인 내년 1월 중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후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이 유출되는 행위와 관련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또한 예고했는데요. 추 후보자는 피의 사실 공표나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이 수사하는 검사가 차담의 형식을 빌려 기자들에게 피의 사실을 흘리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되도록 지급령을 만들어 당연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감사를 통해 확인되면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검사의 피해 사실 유출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을 향해 불만을 제기해왔던 문제인데요. 언론에서 조 전 장관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를 특정 의도를 갖고 흘린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권에서는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필요성 역시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방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추 후보자는 피의사실 공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당연히 시행돼야 되며 그렇게 되도록 지휘 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검찰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지휘 감독해 나가겠다는 뜻도 확고히 밝혔는데요. 단순히 인사나 감찰 권한을 넘어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수사 지휘 권한까지 행사해 나가겠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추 후보자는 과잉 수사와 부실 수사를 통해 국민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권 옹호를 중점에 두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아마 내년 한반도 평화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보는데요. 일단 이건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신년사를 통해서 공수처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 뜻에 따르기로 하시지 않았나요? 그럼 국회가 결정했으니 따르실 것 같은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파토내기 위해서 아마 앞으로 생각지 않은 뉴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도 검찰 출신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 검찰 분위기는 중앙일보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안 좋은 것은 물론이고 내부에서 동요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사항은 장용진 기자님 잘 아실 겁니다. 네, 장용진 기자의 하객진, 이 김용민 TV를 보시면 재밌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말씀드렸던 저의 최애 코너 중 하나입니다.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찰이 점점 더 코너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기소까지는 하지 않고 그리고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 의원들 소환 조사만 하는 선에서 끝냈으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올해 안으로 공수처 생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렇게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에 권력을 지키기 위한 부분으로 그렇게 했다 볼 수 있지만 문무일 총장 시절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공수처도 생겼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생길 예정이고 법무부에는 추다르크가 오게 생겼고 국민 여론은 MB랑 삼성 때려잡아서 분위기 좋았는데 다 망가졌고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죠. 참 아이러니한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죄수의 딜레마,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자꾸 떠오릅니다. 또한 언론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헌재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네, 진짜 국민을 바보로 합니까? 503호 덕분에 거의 준법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내려면 일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부분이 입증돼야 하는데 생기지도 않은 공수처가 그런 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경우고 이건 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전략은요. 표를 생각하고 하는 부분이겠죠. 위헌 청구 자체가 이 법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가서 노인들에게 민주당은 나쁜 당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결집시키려는 부분인데 이걸 언론이 펌프질하는 것을 보고 참 역시 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아마 제가 볼 때 반발은 더 심할 것 같은데 걱정 없습니다. 왜? 우리에겐 황교안이 있습니다. 진짜 자유한국당 보시면 아무것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쇼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 입장에서는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필리버스터 망했죠. 그리고 선거법도 막지 못하고 공수처도 막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비례한국당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 대놓고 반대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보수당으로 이름 바꾼 거기도 난색을 펴고 있는데요. 즉 통합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친박연대로 재미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유한국당 컷오프 당하는 의원들은 우공당이나 기타 다른 당으로 출마해서 서로 잡아먹으려 들 것입니다. 이렇게 언론과 검찰에서 펌프질을 해도 똑벌 차는 이 자유한국당을 보고 솔직하게 야당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합리적으로 하게 됩니다. 슬슬 이쯤 진행이 된 상황이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 황교안을 또 흔드는 무엇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뭐 그러길 바랍니다. 왜냐면 절대 안 내려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단식하고 투쟁하고 그러면서 이 당내 장악을 목표로 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또 오인 좋죠. 네, 판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독재다. 문재인 정부가 우파를 다 쓸어버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도는데 뭐 실제로 다 쓸어버리면 좋겠어요. 가짜 보수들. 근데 이건 뭐 IQ가 돌고래 수준만 되면 전 이해하기 쉬울 텐데 아쉽습니다. 저쪽 그 묻지마 새누리 35% 분들. 아니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입니다. 그 수사 대상의 대부분은 현 정권에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 수사하는 기관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이런 건 쏙 뺍니다. 아주. 그런데 이걸 민주당이 솔직히 불리한 부분인데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의원하지만 또 언젠가는 제가 공수처장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도 지금 현재 검찰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적으로 밀고 나간 건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 자신을 더 채찍질하고 돌아보는 계기를 삼겠죠. 저는 이런 부분이 진짜 존경스럽고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애국이에요. 더불어 애국당. 무슨 자유, 우리, 새로운. 참 웃기지도 않네요. 아무튼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 기대하겠습니다. 뭐 TV로 생중계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면 꼭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신년사는 이게 아니죠. 바로 북한인데요. 예상되는 것은 뭐 혹시 이건 정말 안 좋은 부분인데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쭉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 당연 유엔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고 남북 경협도 물 건너가겠죠. 그래서 뭐 실이익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기에 아마 신중하게 가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이들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뭐 프랑스나 미국, 영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불가능하죠. 아마 미국이 당연 거부할 테고, 뭐 설사 상임이사국이 전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상임이사국 찬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독자적으로 미국과 수교를 통한 이 제재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부분인데, 저는 이번에 중국이 제재 완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그 대북 제재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롭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즉 북한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효과죠. 만약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미국의 입장에서 크게 도발적이지 않는다면 저는 이거 진짜